뜨거운 물로 먼저 세안을 해서 모공을 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찬물로 다시 해서 모공을 수축시킨다 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경우도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피부가 자극이 돼가지고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진심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누구에게나 모공이 있습니다. 털의 구멍이라고도 하죠. 흔히 피부가 매끈한 사람의 경우 도자기 피부 같다, 애기 피부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런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루틴으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의외로 매일 지키기 어려운 방법들, 오늘 닥터 진심이와 함께 나누어 보시죠. 자, 그럼 모공이 뭘까요? 모공이란 털이 피부를 뚫고 자라나오는 구멍을 말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이제 피지는 피지선에서 분비돼서 모공을 통해서 나옵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체질일 경우에는 모공이 점점 넓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피지샘의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경우 피지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점에서 모공까지 피지가 많이 나와서 그 길에 피지가 다량 많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모공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피지 분비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피지가 생기는 이유에는 그 이외에도 음식이라던가 온도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호르몬,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중에는 또 하나가 털 자체가 굵을 경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모공은 털의 구멍이라고 했죠. 털이 굵으면 그 털을 둘러싸고 있는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는 모공이 막혔을 때 밑에서 피지가 올라오고 위에서 죽은 각질세포가 막혀 있을 때 모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탄력의 떨어진 정도입니다. 털과 피지샘을 둘러싼 피부 조직이 약해질 때를 말하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20대에 제일 활발한 영양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 영양분들이 점점 빠지면서 탄력이 떨어져서 조직이 흐물흐물해져서 넓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 동그랬던 모양 자체가 세로로 길게 늘어진 모양을 보이는 것이 탄력이 떨어졌을 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홈케어로도 모공을 작게 관리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감독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평상시에 집에서 어떻게 루틴으로 습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모공을 관리하거나 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모공을 작게 관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세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먼저 세안을 해서 모공을 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찬물로 다시 해서 모공을 수축시킨다 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경우도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피부가 자극이 돼가지고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은 모공을 막고 확장을 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각질 제거가 필요해요. 살리실산, 바하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모공을 막는 성분들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 각질이 잘 쌓이는 T존이라던가 이마, 코, 턱선 이런 쪽에 주로 각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 피부 장벽을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마세요. 나만의 피부에 자극되지 않을 정도의 사용 횟수를 조절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올라가고 노화가 촉진되어서 모공이 넓어질 수 있는데요. 보습 후 피부가 건조하다고 하면 여러 제품이 아닌 같은 제품, 여러 번 이거 강조했었어요. 같은 제품을 한두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보습제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유분기가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들을 계속 덧바르게 되면 오히려 모공을 막고 피지를 저류시켜서 모공을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몇 개 골라서 빈도수를 늘려서 자주 바르면서 건조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피부에 섬유 조직들이 변성이 되고 녹게 돼요. 그래서 노화가 aggravation, 촉진되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염증도가 증가하게 되면 모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염증도가 올라가면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분들도 잘 발라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논코메도제닉으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코메도라는 게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코메도라는 거는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못하고 모공 안쪽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고여요. 그래서 모공을 계속 넓히고 그 안에 뭉치고 넓히고 뭉치고 넓히고 반복되는 그 성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분들에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성분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분들을 제외한 제품들이 논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논코메도제닉이란 여드름 유발 성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피부 자극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피하고 코팩이라던가 스크럽이 있는 물리적인 필링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피부 자극을 줄여 모공을 적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피부를 커버업하는 제품들에는 예를 들면 아이온 옥사이드, 그거는 색을 띠게 하는 성분들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요런 이제 물질들, 그 이외에도 오일 베이스로 된 기름기가 많이 함유된 여러 성분들이 이 화장품 안에 섞여 있어요. 이 유분기가 모공을 막고 있게 되고 피지가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고 모공을 막고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되도록이면 화장을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화장을 하더라도 화장된 상태를 최소화하고 꼭 이중 세안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레티노이드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레티노이드의 일종인 트레티노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주름 개선을 완화시키는 성분입니다. 모공을 구성하는 섬유질 벽을 강화시키고 각질을 발생하는 걸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피지 분비 개선을 해서 피부 생성을 막아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을 개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빛과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꼭 도포를 하고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용량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늘려나갈 때는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공을 줄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모공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 다양하지만 올바른 피부 관리를 위한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도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집에서 모공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